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여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제부터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틀째로 이제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친일 논란이라든지 또 뉴라이트 인선 논란 그리고 뭐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그 쟁점이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이 불참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뭐 공방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두 번째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외교 안보 분야인데 아무래도 민주당은 지금 김영석 독립기관장이라든지 기존에 또 김문수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의 어떤 임명을 둘러싼 어떤 뭐 가책만 뉴라이트 어떤 노선의 어떤 문제라든지 국가 어떤 안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가치관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그 민주당에서 김민숙 의원 등이 주장하고 있는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어떤 해무맹랑한 어떤 이야기다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좀 장관이라든지 집행부 입장을 좀 빌어서 반박을 하는 그런 어떤 위주의 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방 통일 외교 안보 분야는 뭐 그 이슈가 딱 그 지금 현재 현안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일 정권으로 이렇게 매도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참 이 국민들의 가슴을 진짜 복통이 터지게 하는 그런 정권인데, 그 정권의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결국 인사거든요. 통치권의 핵심은 그 인사, 어떤 사람을 써서 그 분야에 누구를 장관으로, 누구를 책임자로 써서 대통령의 뜻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국정을 펼칠 것이냐. 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헌법 질서조차도 무시하고,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연구해온 학자들을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관에 다 임명했지 않습니까? 좀 비단 독립기념관장뿐만이 아니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사람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 우리는 일본의 국민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48년 이 건국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들 얘기인데, 명색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입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 본인의 입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의 이 독립을 위해서 또 친일 반일을 위해서 싸워가신 우리 독립 선현들뿐만 아니고 당시 국민들은 일본의 국민들이었단 말입니까?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친일을 했던 사람들 말고는 이완용 일당들 말고는 누구도 일본의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통성을 지켜와야 됐고 그것을 더 공고히 해서 정통성을 지켜나가야 될 국무위원이 스스로 나는 친일이요라고 하는 이 장관들을 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쨌든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더 준엄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이 중요한 시기에 정기국회에 대정부 질의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 저도 뭐 원내수석을 하면서 이 업무들을 관장을 했습니다만은 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의 결재를 받아서 나가야 되거든요. 불참을 해야 되는데 야당도 좀 인심이 후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지금 이 중요한 이 부서에 이 책임자들이 없이 대정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좀 맹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대신 뭐 차관이 참석한다고 하고요. 또 뭐 예결이라든지 국정감사가 앞으로 줄줄이
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나올 때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 대란 문제라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이런 부분들도 도마 위에 올랐던 것 같고요. 여야 모두 서로에게 좀 추석 그 밥상 민심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이슈를 이제 선점하기 위한 어떤 치열한 어떤 전략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뭐 추석 그 밥상 인심이라는 게 뭐 과거에는 정말 절대적으로 사실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기성하는 인구도 많이 줄고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특별히 이런 어떤 추석을 겨냥하는 추석 밥상 민심을 겨냥하는 이런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전략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슈되는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 분야에 되게 보면 또 이슈니까 자연스럽게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법안 소위가 통과됐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해병대 특검법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벌써 이번이 통과가 된다면 6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해병대 특검법은 지금 4번째인데 이건 좀 그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지금 해도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런 어떤 특검법만 계속해서 그 민당이 강제로 통과를 또 시키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이게 도돌이표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좀 정치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환멸과 좀 많은 어떤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석을 바로 앞두고 또 민주당이 이런 특검법에 참 매달리고 있다는 게 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민주당으로도 그렇고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했던 어떤 방탄했던 전략인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통과를 이제 시킨 입장이고 해병대 특검법 같이 해서 모레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 중인데 아마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법사위에서 뭐 통과시켜서 어쨌든 12일인가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뭐 의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12일 날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해병대 특검법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공약으로 얘기를 했고 끊임없이 제3자 특검법은 제3자 특검법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절차들을 마치고 나면은 그래도 미진을 하다면은 특검 수용하겠다. 라고 했는데, 뭐, 시간만 끌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리고 한동훈 대표 아무 힘이 없어서인지, 능력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딴소리 하고 있으니,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밝혀내지 못하면은 또, 누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또 국회를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생명 단 한 명의 생명도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켜내야 되는 것인데 무고하게 죽었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것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그냥 또 밑에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 밑에 사람들 책임으로 그렇게 떠넘겨버리고 책임지지 않는다면은 누가 이 법치국가의 이 틀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며 힘없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건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석 밥상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 참 검사 출신으로서 여전히 이 검찰의 수장 검찰총장 대통령이라고 불려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 이 가족권, 딸 건은 4년 전에 이미 한 차례 온 나라를 또 떠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또 조용히 덮어놓고 있더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과 그 물타기 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명품백을 받은 것은 괜찮고, 예. 부모가 자식에게 돈 없어서 또 뭐 능력이 더 부족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용돈 또는 생활비를 좀 지원해 줬다고 해서 그것을 뇌물이라고 해버리면은 대한민국 자식 가진 부모들 참 이게 참 어떻게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속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참 한심스럽고 국민들도 걱정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참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뭐 한 차례 21대 때 폐기됐던 거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두 번 21대 한 번, 22대 한 번 해서 폐기가 됐고 이번에 세 번째 예, 추진하는 건데 내일 모레 이제 오늘 법사위 상황 그다음에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모레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처리를 강행할 뜻을 밝혀서 이것도 상당히 그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 네. 전에 이것을 이제 처리하겠다는 목표인데 지역화폐법은 뭐 그동안에 자치단체에서 이제 지역사랑 그렇죠. 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이제 정부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하도록 하는 네, 그런 네. 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민주당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역화폐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정책이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 성남시 특히 경기도 지사실 경기페이라는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상인들이라든지 또 경기도민의 일부의 어떤 호응을 받았다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기존의 지방자치 사무에서 행정안전부가 강제적으로 이게 이제 예산을 지원하게끔 하는 그런 예. 어떤 법의 내용인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모든 자치단체가 이렇게 되면 이제 다 그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될 거고, 예.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해서 경제가 파편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진시황이 뭐 통일할 때도 그렇고 유럽의 절대 왕정이 국가 체제로 들어갔을 때도 보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소위 말하는 도량형과 화폐를 통일하는 겁니다. 그만큼 화폐를 통일하는 것이 이제 경제권을 넓히는 거죠. 네. EU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EU가 통합되면서 이제 화폐를 통일했듯이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하다 보면은 완전히 경제가 이제 파편화가 된다. 예. 두 번째 문제는 오히려 잘 사는 자치단체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빈익빈 부익부 체제가 가속화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 그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액수의 지방비를 대고 그 매칭으로 해서 국비를 얼마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타 지방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기존의 지방자치 사무로 되어 있는 지방사랑 상품권 발행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게 이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라면서 참 처리할 뜻을 밝히고 여러 있어요. 가지 집권 여당 쪽에서 그 군색한 변명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역화폐는 대부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나 또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평도 대단히 좋은, 그야말로 모처럼 그 혜택을 보는 이 정책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 홍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지역, 부자 지역, 그다음에 화폐 통일, 이로 인해서 경제가 파편화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가 지금 그런 수준의 고대 국가들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결국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의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골목상권 붕괴고 자영업자들 붕괴입니다. 그거는 잘 사는 서초구나 강남구의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이라는 구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예. 소상공인들, 그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그 골목 상권들은 어디나 다 지금 다 힘듭니다. 예. 이 지역 화폐를 가지고 가서 순천에서 대구 김천에서 전라북도 고창에서 자기 지역에서 거기서 소비해라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써라는 겁니다. 골목 시장에 가서 그다음에 슈퍼마켓 가서 생활필품들 살 수 있는 그런 화폐거든요. 실효성이 어느 정책보다도 실효성이 높고 또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펑크가 날 만큼의 재정적 수요가 대단히 큰 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 경제의 다른 정책에 비해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이것을 반대하고 어떤 것을 민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국방비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예. 그런 것들이, 국방비를 늘려야 될 것은 늘리고,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늘릴 건 늘려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그럴 정도까지, 이런 정도가 민생이 지금, 민생 문제가 아니고, 중앙 경제를 가지고 이 탓을 할 정도라면은, 예. 국방비, 그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생각해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민생정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정기국회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그렇죠. 이제 네, 논의가 예산과 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법안하고 같이 맞물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금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 거부권으로 해서 국회에 지금 와 있고 이제 재의결을 이제 앞두고 있는 법안이죠. 여기에 대해서 선별 지원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서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는 일단은 김동연 지사가 본격적인 어떤 대권 행보를 하기 행보다? 위해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확실히 정책적으로 좀 차별을 하기 위한 그런 발언과 시도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재부 장관 출신으로서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국민 25만 지급이라든지 이런 데 따른 어떤 정책적 효과 그리고 어떤 재정 부담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 진영의 통상적인 어떤 복지 정책이 이제 보편적 어떤 복지의 어떤 틀 아래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기본 복지까지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어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런 어떤 25만 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김동연 지사가 이제 반대를 이제 표시한 것은 기존에 지금 경기도청에 많은 친문 인사들,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친문 인사들까지 이제 영입을 했는데 이제 정책까지도 확실히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앞으로 있던 대권에서 있던 그런 본인만의 어떤 색깔을 내겠다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10월 달부터 이재명 대표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이외에도 이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이제 본인이 좀 선점하기 위한 그런 어떤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25만 원 지원법은 사실 뭐 당론이라고 봐야 될 텐데 김동연 지사가 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너무 정치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예. 결국은 이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들은 이미 정책 방향들이 조금 수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5만 원을 일괄적으로 다 할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려운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이 열려 있거든요. 모든 정책들 또 법안들이라는 게 발의할 당시와 또 여야가 논의하거나 당내에서 논의하거나 여야가 논의할 과정에서 또 정부에서 오는 것도 역시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성과 또 뭐 경제력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관료로서 자기의 소신을 분명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 부분 이 정치 취지 자체는 좋은데 좀 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계층들을 좀 두텁게 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들에게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정책 효과가 있겠냐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울러서 논의하자는 것이거든요. 이미 당내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뭐 지나치게 뭐 정치적으로 재단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추석 지나서 아마 이제 재의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법안 또 진행 상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